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휴일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휴일인데도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결정하게 될 이양희 윤리위. 윤리위는 현재 2시간 반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리위에 일단 오늘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했는데 그 전에 지금 대북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 다음 문재인과 이재명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좀 나눈 다음에 윤리위 결정이 나오면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제 송은재 TV 거기에서 이준석의 이 징계 부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게 지금 제명이 오르냐 탈당 권유가 오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탈당 권유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해야 하는데 세 가지 안이 지금 계속 논의가 돼 왔습니다. 현재 이준석이 6개월 당원권 정지인데 당원권 정지를 3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당원권 정지, 더 길게 당원권을 정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탈당을 권유하는 것이 있고, 이제 가장 엄격하게 제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탈당 권유는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는 이게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탈당 권유나 제명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 권유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징계, 4가지 징계 종류 가운데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제명뿐입니다. 그러니까 탈당 권유는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최고위가 없고 이제 비대위가 있으니까. 비대위의 의결을 만약 제명을 해서 거치게 되면 28일 가처분 신문에서 이 비대위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윤리위의 이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또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걸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2주일 전에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명보다는 탈당 권유가 좋지 않겠느냐, 또 당원권 정지 3년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8일 가처분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만약 이준석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결정을 하더라도, 오늘 안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이준석이 이걸 거부하면 열흘 동안 기간을 줘야 합니다. 또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윤리위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 그때부터 또 10일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열흘 안에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준석은 자동 제명이 됩니다. 28일 11시에 열리는 가처분 신문 때까지는 이준석이 제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준석이 자동 제명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의신청까지 하게 되면 이 기간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 중에서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탈당 권유가 비효율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고, 차라리 그런 부분이 걸린다면 당원권 정지 3년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황정수 재판부를 놓고 법조인마다 모두 전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대응책, 단순한 법적 논리만이 아니고 재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논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더 복잡한 것이 정치 논리도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론전에서도 이준석을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명료한 것은 제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28일 가처분 신문을 황정수 재판부가 하게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 가처분 신문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짜기를 이준석의 소송 자격, 이준석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느냐,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년 당원권 정지를 하자, 또는 제명을 하자, 이러면 소송 자격은 정말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이 지금 재판 싸움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28일 황정수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또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하면 이준석은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도 결국 서울 남부지법으로 갑니다. 거의 황정수 재판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황정수 재판부에 모두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윤리위 결정이 있게 되면, 이준석이 그 윤리위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황정수 재판부가 이 윤리위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문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 이것보다 이게 우선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진석 비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으로부터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냐, 가장 효율적인 길이 어디냐라는 것을 찾는 대목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는 이준석이 품위를 어겼다, 또 윤리적인 이런 당대표로서의 품위를 어겼다라고 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추가 징계를 한다라면 지금은 이준석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을 공격하고 당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 징계를 한다라면 제명이 가장 깔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정에서 싸워야 하니까 3년 당원권 정지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유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또 윤리위 결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또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북한 핵 문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이 정면으로 맞부딪혔습니다. 먼저 도발을 한 것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의를 한 이 4주년을 맞았다. 내일 토론회가 열리는데 그 인사말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뭐 서로 군사적인 충돌을 자제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9.19 군사 합의. 이 4주년을 맞았다라고 해서 문재인이 남북 간 정상끼리 합의한 이런 합의서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꼭 지켜져야 된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이 되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재명도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이다 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를 하니까 북한도 핵 사용을 법제화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느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3개국 해외 순방을 나가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과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은 정치쇼다. 문재인 정부는 이 우리 학교에서 교우 관계에서 친구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편협한 그런 자세를 취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편협한 자세를 취했다. 정치쇼를 했다라고 이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비롯해서 줄줄이 대변인들이 논평을 내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문재인 5년 동안 북한만을 쳐다보는 그런 대북 정책, 북한의 비위를 살피는, 북한의 잘 보이기식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됐다.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런 것들이 모두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하게 대화를 구걸하고 매달리는 그런 걸로 지금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비리 혐의 수사, 이 부분을
좀 피해 보려고 지금 손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친문과 친명이 손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노리고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지점으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데, 대북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설 수 있는 힘도 가져야 하고, 또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실효성이 있다면 대화도 해야 한다. 이 언제나 균형감을 갖고 상대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상대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만큼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이재명의 태도는 균형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화 쪽으로만 쏠려서 김정은에게 매달리다시피 해버리니까 이런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골마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담대한 구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적대적인 관계로 가겠다가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력,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력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다. 이 균형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국방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문재인과 이재명은 그 기본을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수사나 받아라 라는 이야기밖에는 할 것이 없고, 결국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목을 조여오니까 윤석열 정부를 공격은 해야겠는데 그 공격하는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북 문제에서 찾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눈을 찌르는 꼴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 그 길을 잇는 이재명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언제나 매달리기, 김정은에 언제나 매달리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게 드러난 것일 뿐이다. 이런 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